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와 큐에 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비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네 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톱뉴스, 라면 끓었어? 방송국에는 여느 직장에서는 볼 수 없는 유별난 해프닝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다. 자질구레한 일에서 큰일까지 끊임없이 배꼽질 해프닝이 꼬리를 문다. 어느 사극의 녹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왕은 침통하게 앉아있고 신하가 황급히 어전으로 들이닥친다. 전하! 어라? 어디 갔지? 누가 지웠어 이거? 녹화 현장은 폭소가 터진다. 전화 소리만 질러놓고는 고개를 숙이면 보이도록 스튜디오 바닥에 다음 대사를 써놓았는데 그 컨닝 대사가 싹싹 지워져 버린 것이다. 남들은 대사를 달달 외는데 요령 위주로 쉽게 나가려는 그 탤런트가 미워서 누군가가 발로 쓱쓱 지워버린 것이다. 어떤 때는 구석마다 컨닝할 대사를 적어서 주도 면밀하게 배치해 놓고는 시선 돌아가는 대로 척척 읊어댈 판인데 선풍기 바람이 그 컨닝 페이퍼를 낙엽처럼 날려버린 일도 있다. 드라마 게임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자. 여보, 미안하오. 이제 다시는. 여기 있던 종이 쪽지 누가 치웠어? 응? 그러나 녹화의 경우는 한바탕 웃어버리고 몇 번이고 다시 하면 되겠지만 아나운서들의 생방송이야 어디 용서나 될 법 하겠는가. 1974년에 있었던 일로 전해진다. 공화당이 철옹성으로 집권하고 있을 때 제1야당은 신민당이었다. MBC의 땡 아나운서는 열심히 뉴스를 하고 있었다. 공화당은 이러쿵 저러쿵. 한편 신민당은 다음 원고를 넘겨보니 뒷장이 한 장 없고 전혀 딴 뉴스였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순간 뉴스를 전하던 아나운서는 기지를 발휘했다. 야당의 속성은 반대 아닌가? 공화당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했다면 한편 다음에는 신민당의 반응일 테니 뻔하다. 한편 신민당은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가대소. 이런 이야기가 KBS까지 전해진 다음 날 KBS에서도 장군멍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팔방미인 A급 아나운서인 엘모 아나운서는 뉴스 중에 원고 한 장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내용은 강도 사건이었다. 범인은 어쩌고저쩌고. 한편 주인 박 씨는 뒷장을 보니 역시 전혀 딴 뉴스였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생방송인데 에라 어쩔 수 없다. 주인은 잠시 사이를 두고 자빠졌습니다. 뉴스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됐다. 물커니 주인은 피해자니까 자빠질 수밖에 더 있을까? 뉴스 원고 한 장은 양반이다. 뉴스 원고를 몽땅 잃어버린 아나운서도 있었다. 시모 아나운서는 어느 날 아침 뉴스를 하려고 준비를 다해서 원고를 가지고 스튜디오로 가다가 소변이 급해 화장실을 들렀다. 평소처럼 이를 보기 위해 뉴스 원고를 난방용 라디에이터에 살짝 얹어 놓았다. 앞단추를 채우며 돌아서 보니 뉴스 원고가 송두리째 없어졌다. 어디 갔지? 이거 큰일 났는걸? 순간 어떤 사람이 소변 보는 동안에 등 뒤로 지나갔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 마침 그 화장실에 들렀던 경비 아저씨가 뉴스 원고를 유용하게 쓰려고 집어들고 화장실로 들어간 것이었다. 어느 칸에 들어앉았을까? 노크도 없이 화장실 문을 차례대로 벌컥벌컥 열어나갔다. 시간은 급하고 예상했던 대로 어느 칸을 열어보니 경비 아저씨가 쭈그리고 앉아서 뉴스 원고를 쭉 찢어서 준비태세 중이었다. 이런, 내놔요. 횡 낚아채 가지고는 스튜디오로 달렸다. 스탠바이, 큐!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 화장실에서 낚아챈 뉴스 원고 뭉치를 두 손으로 짝을 맞춰가며 점잖게 그러나
비지땀을 흘리며 간신히 뉴스를 마쳤다. 냄새는 안 났는지 경비 아저씨는 그 뒤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다. 생방송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매번 녹화로 진행하던 방송을 사정에 의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소동을 빚은 일이 있다. TV 어린이 시간을 담당했던 K모 베테랑 아나운서는 그날따라 생방송을 하면서도 아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된다 싶었다. 그러나 한참을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 한 대목에서 스스로 NG를 선언하고 싶었다. 이 말이 틀렸어. 다시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애교 삼아 혀를 쏙 내밀고는 틀렸어요. 다시 해요. 미안해요를 연발했다. TV를 시청하던 사람들은 순간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물론 PD를 비롯한 전 스태프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눈이 동그래졌다. 동시에 생방송이야 생방송을 큰 소리도 못 치고 도둑놈 개 꾸짖듯 외치는데 아나운서는 얼른 눈치를 못 챘다. 그러다가 어머나 생방송이지 참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는지 빼물었던 혀가 도로 쏙 들어가고 다시 점잔을 빼며 어린이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손발 잘 씻고 이 잘 닦고 어쩌고 하며 방송을 계속했다. 그러나 어디 방송이 제대로 됐을라고. 겨울철이면 서울에서만 해도 하루에 3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건물에서는 한 번도 불이 난 적이 없는데 라고 하지만 큰 불로 번질 뻔했던 자잘한 불 경험은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방송국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TV방송인 HLKZ-TV가 1959년 2월 2일 새벽에 일어난 원인모를 불로 폭삭 타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그 후에도 연주소와 송신소에서 작은 불소동이 가끔 있었다. 방송국의 화재는 마치 소방서가 불에 탔다는 뉴스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남들 시청자 보고 불조심을 외치면서 제 집을 태우니 말이다. 그러나 방송국은 불이 날 소지가 많다. 고압 전기시설, 엄청난 조명시설, 인화성이 강한 무대 장식품들. 불조심합시다가 습관성 지시처럼 내려지지만 자극이 심할수록 무뎌지는 법인지라 방송국 내에는 무신경해진 사람도 많은가 보다. 남산 시절 엠모 아나운서는 생방송 뉴스 중에 불을 끄며 뉴스를 한 적이 있다. 뉴스 예독에 온 신경을 쓰며 스튜디오에 들어가 앉았는데 시보가 띵 울리고 나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자 코가 매콤하기 시작했다. 밀폐된 스튜디오에 바람 들어올 구멍도 없는데 이상한 노릇이었다. 뉴스는 계속됐다. 1분, 2분. 그러나 사태는 점점 악화됐다. 이제는 매콤 정도가 아니라 목이 칼칼하고 맵고 연기가 자욱하기 시작했다. 뉴스를 진행하며 사이사이에 곁눈질을 해보니 구석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에서 후둑후둑 불이 나기 시작했다. 재치기는 나려하고 뉴스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고 스튜디오 밖에 있는 엔지니어도 눈이 동그래졌다. 청취자 여러분이야 그 상황을 모를 것이고 재채기나 한번 해대면 감기인 줄만 알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뉴스는 계속 말씀드리면서 쓰레기통을 왼발로 끌어당겨 쓰레기통 속에 발을 집어넣어 꾹꾹 눌러가면서 부시럭부시럭 진화 작업을 병행했다. 왼발로 불 끄랴, 눈으로는 뉴스 원고 보랴, 입으로는 말하랴, 코로는 재채기가 나올 듯 나올 듯. 10분 뉴스는 길기만 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뉴스를 마칠 무렵에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불 끄며 뉴스하며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담. 결국 M 아나운서는 방송국 하나를 화재로부터 구해낸 셈이다. 표창감이었겠으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희생 위에서야. 생방송 중에 해프닝을 또 하나 소개해본다. 낭만이 있던 아나운서들의 요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제 방송국에 근무하던 HM 아나운서는 어느 날 야근 근무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연유나 사정은 알 수 없으되 라디오 방송만 있던 시절의 지역방송 분위기로는 그런대로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지방송국은 조그만 을지방송국, 도청 소재지급은 갑지방송국이라 함이다. 야간 근무자라야 3~4명뿐으로 그야말로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이다. 약간 상상을 해서 살을 붙여본다면 저녁을 먹고 아이를 데리고 몇 살인지는 불분명함. 과자 한 봉지 사들려서 손잡고 출근을 한 것이다. 그럭저럭 착하다고 얼러대며 1~2시간 데리고 있는데 칭얼대지도 않고 얌전했다. 아니, 얌전했는지 겁에 질렸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뉴스 시간이 됐다. 서울에서 전국 뉴스하고 나서 차임을 치면 그 신호에 이어 각 지역 방송에서 지방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다. 뉴스 원고를 예독하고 있을 때까지도 얌전하던 아이가 스튜디오에 들어가려고 하자 바짝 달라붙는다. 오, 착하지. 여기에 가만히 앉아있으렴. 아빠가 조기 들어가서 뉴스하고 나올 때까지. 오, 착하지. 아이는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겁먹은 얼굴로 아빠한테 착 달라붙었다. 뉴스 시간은 다 돼가고 일이 심상치 않자 애칭 아나운서는 옳지, 울진 않으니까 데리고 뉴스하자 하고 용단을 내렸다. 오, 그래. 아빠랑 같이 뉴스하자. 응? 아이를 데리고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그것이 실수였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큐가 떨어지자 아이는 구석에 세워놓은 채 애치 아나운서는 정색을 하고 뉴스를 시작했다. 땡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땡땡땡 군수는 오늘 오전 관내 순시에 나섰습니다 하며 뉴스를 하는데 겁에 질렸던 아이가 울어대기 시작했다. 앙앙앙. 이게 웬일인가? 여지껏 얌전하던 아이가 웬일인가 말이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중파 땡땡땡 킬로헤르츠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기겁을 한 애치 아나운서는 다급한 김에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며 속으로 아가야 울지 마라를 연발하며 부스럭부스럭 뉴스를 계속했으니 스튜디오는 수라장이 된 셈이다. 아이는 입을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 큰 소리로 울었을 터인데 우는 아이를 달래가며 어떻게 뉴스를 마쳤는지 자세한 사정은 잘 알지 못하겠다. 아마 방송사상 아빠 아나운서와 새끼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함께 들어가 더불어 진행하기는 그것이 처음이었고 또 마지막일 것이다. 요순 시절 이야기였기에 망정이지 지금 그랬다가는 목이 열이라도 모자랄 것이다. 비슷한 해프닝이 또 한 가지 있다. 필자도 새벽 방송을 펑크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방송국을 아예 떠나거나 아나운서를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다. 전 국민과의 약속인 정시 뉴스를 빼먹은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는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청취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그때마다 대답해야 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단 말을 수백 번씩 해야 하는 고역이 뒤따른다. 어떤 아나운서는 스스로 부끄럽고 견디기 어려워서 딴 직장을 알아보겠습니다를 선언했던 적도 있다. 물론 이것은 정식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열리기 전에 받는 심적인 고통에 불과하다. 뉴스 펑크도 그렇고 전담이거나 배당의 생방송 또는 시각고지 콜사인 국명교지를 펑크내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방송 펑크의 공포, 그것은 아나운서가 되면서부터 수시로 괴롭히는 잡기 중에 A급 잡기다. C방송국에 근무하던 K모 아나운서는 잠기가 질긴 편인데다가 방송 펑크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 숙직날이면 멀리 떨어진 숙직실을 마다하고 애당초 스튜디오에 잠자리를 차려놓고 요란한 사발시계로 보초까지 세우며 잠을 청한다. 스튜디오 밖에는 엔지니어 한 사람이 짝을 이루어 숙직을 하지만 서로 믿을 수가 없다. 작은 스튜디오에 대각선으로 군용 야전 침대를 놓고 옹색하게 누워서 방송 펑크내는 꿈까지 꾸며 잔둥만둥 새벽을 맞는다. 따르르릉 소리에 놀라 일어나서 새벽 4시 50분에 여기는 대한민국 CC에서 방송해드리는 HL 세모세모 C 방송입니다 하면서 방송 시작을 알린다.
그리고는 서울 방송을 봤기 때문에 지역 방송에서는 할 일이 없다가 6시 35분에 창문을 열면이라는 생방송이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웬수다. 앉아있자니 긴 시간이요. 누워있자니 위험하다. K모 아나운서는 스튜디오 안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펑크는 면할 수 있는 상태로 누워있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사발 시계를 다시 맞춘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계가 정확히 울질 않아서 엔지니어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일어났다. 방송합시다. 2분 전! 2분 전! 깜짝 놀라 눈 비비고 일어나 어제 읽어둔 원고를 넘겨가며 방송을 시작한다. 시그널이 흐른다. 창문을 열면. 목이 껄껄하다. 놀라서 일어난 목소리라 더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문을 열면의 K모입니다. 오늘은 10월 아무날, 음력으로는 9월 아무날. 어쩌고 상쾌한 아침 공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불발탄이었던 사발시계가 지각 아우성을 치며 울어댄다. 따르르르르르르르. 다급해진 K 아나운서는 급한 길에 후다다닥 시계의 입을 틀어막아 보려고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는 계속 방송을 했다. 그러나 시계가 입을 씌운다고 꺼지나? 태엽 다 풀릴 때까지 정직하게 아우성 치는 법인걸. 어쨌든 간에 입을 쓴 시계는 줄기차게 울어댔다. 따르르르르르르 티티티 티티 티 티. 아가야 울지 마라가 아니라 시계야 울지 마라가 돼버렸다. 사실 알고 보면 이 해프닝은 어렵고 괴롭던 시절에 있던 불화성 사고였다. 아나운서와 엔지니어가 서로 인화하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에서 서로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식으로 어우러지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동료 간 짝짝꿍이 너무 잘 맞아서 탈인 경우도 있다. 이름하여 라면 끓었어 사건이다. 지금은 PD로 전직한 엘모 아나운서가 대전 방송국에서 근무할 때 엔지니어 K모 씨와 죽이 잘 맞았다. 얘기 장단치며 밤샘 근무하다 아침이 되면 속이 허전한 법인데 그럴 때는 대개 라면을 끓여 먹는다. 라면은 사법고시 합격자도 많이 길러내고 유명한 스포츠맨도 많이 길러내는 수은의 음식이지만 우리나라 방송 발전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L 아나운서와 엔지니어 K씨는 숙직을 마친 어느 날 아침도 밤새고 나서 눈에 핏발은 섰지만 라면 끓일 냄비를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막 라면이 끓을 무렵 L 아나운서는 지역방송 때문에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라면이 어떻게 됐나 하며 뉴스 원고를 챙기고 앉았는데 밖에 있는 엔지니어가 큐를 넣었다. 너무나 편한 얼굴로 큐를 넣자 방송 전에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줄로 착각한 L 아나운서는 대뜸 한마디 했다. 야, 라면 끓었어? 밖에서 난리가 났다. 라면 끓었어가 전파에 실려 대전과 충남 지역 하늘에 오글오글 울려 퍼졌으니 말이다. 그날 아침 L 아나운서는 국장님 앞에 불려갔다. 이 사람아, 라면 끓었어? 아, 오늘의 톱뉴스야? 어? 톱뉴스는 아니지만 두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뉴스였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면이 유죄지. 어디 아나운서가 유죄인가? 또 하나 자장면 사건이 있다. 한 20년 전쯤 부산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피모 아나운서는 숙직 근무 중에 시장기를 느꼈다.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자장면을 시켰다. 중국 음식이 보통 그렇지만 재촉 안 하면 배달이 늦는 법이다. 기다리다 지친 피 아나운서는 한 그릇 먹고 기운차게 뉴스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계산대로 안 됐으니 할 수 없다. 뉴스하고 먹자라고 생각했다. 피 아나운서가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뉴스를 막 시작할 무렵에 들이닥친 자장면 배달원이 방송국에 들어와 보니 자장면 시킨 사람이 안 보였다. 기계 앞에 앉아 있어야 할 엔지니어도 큐만 넣어놓고는 자리를 잠시 비웠다. 자장면 불어터지면 타박받을 텐데 하면서 유리창 너머를 보니 웬 사람이 불을 켜놓고 중얼거리고 있지 않은가? 옳지. 자장면 시킨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생각한 배달원은 스튜디오 문을 벌컥 열고 뉴스 방송 중인 아나운서를 향해 자신있게 소리쳤다. 아저씨, 자장면 가져왔어요.
어처구니 없이 기습당해버린 피 아나운서는 그저 멍해질 수밖에. 자장면 가져왔어요 하는 방금 들어온 뉴스는 이미 부산 지방의 하늘에 울려 퍼진 뒤였으니 아나운서의 입으로 아나운서의 일들을 떠벌리며 실수 연발을 엮어놓다니 이 무슨 일인가마는 지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낭만이 있던 어렵던 시절의 이야기들이다. 요즘의 사고들은 첨예하고 살벌하지만 지난날의 사고들은 껄껄 웃어넘길 수도 있는 해프닝들이다. 노란 동전 한 입 없어도 의기 꺾이지 말며 물 먹어서 배를 채워도 공기에 찌들어서는 안 된다던 선배들의 현대판 선비정신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별이 빛나는 밤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두 눈은 반짝였고 무기때극성에 한잠을 못 자도 마이크 앞에서는 언제나 청아한 목소리고자 했다. 그런 아나운서들이 웬 사고를 그렇게 많이 냈느냐고요? 많기는요. 더 소개해드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반세기 동안에 있었던 일이 겨우 그 정도인걸요? 날이면 날마다 그런 사고가 난다면 이런 이야기가 웃음거리나 되겠습니까? 신민당은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명작도 사반세기 만에 건진 것이다.